예, 뼈를 깎고 방망이를 깎는 마음으로 취업 합격의 특급 비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지요. 취업 원타치 환골 탈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완전히 환골탈퇴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코칭의 류선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네. 예. 2주 만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뭐 날씨도 좋아지고 예. 면접도 점점 다가오고 슬슬 면접 시즌이 돌아왔는데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면접이 뭐 중요한 이유는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콕 집어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네. 우리 예. 황골 탈퇴에서도 제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면접 이야기만 맞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면접이 우리 취준생 꼭 집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취준생들이 알고 있는 면접과 면접관이 평가하는 면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 예.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하면서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우리 취준생들이 100%잘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오늘도 또 계속 우리 취준생분들과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면접이 다르다라는 거를 맞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려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타치 주제는 뭔가요? 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면접하고 면접관들이 직접 면접을 임하는 네. 이 자세와 이게 상당히 다른데 이게 해보지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고 직접 자기 걸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교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도 면접 평가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 예. 면접 평가표. 그러니까 그 평가원들이 그렇죠.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체크하는 오. 계속 이제 면접 보면 면접관들이 체크하는 이 표 있지 체크하잖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이거를 우리 취준생들도 상당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 면접 평가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뭐 거기에 뭐 나중에 집계라든가 뭐 평가 종합적으로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어떻게 좌우가 되는지 네. 뭐 그런 과정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취준생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그 포털 같은 게 잘 또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뭐 검색어에 치면 뭐 안 나오는 게 없을 만큼 맞아요. 다들 접하신 분도 있을 예.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면접 볼 때 막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서 여기 적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면접 평가표일 텐데 어떻게 좀 생겨 먹은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생들한테 혹시 그 뭐 면접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궁금한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는 중에 면접관님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메모하고 맞습니다.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뭘 체크하고 무엇을 메모하는 겁니까? 메모는 왜 메모를 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제가 또 이제 물어보죠. 혹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면접 평가표, 뭐 면접 평가 양식, 예. 뭐 이거를 뭐 면접 평가 시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냐라고 하니까 의외로 한 10명을 물어보면 한 7명 이상이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는 아예 생각을 거예요. 못 하는군요, 예. 그거를. 이런 게 이제 뭐 우리가 공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거나 네. 아니면 이거는 좀 컨피덴셜 그러니까 대외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꼭 파묻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볼 생각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못 해보고 네.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해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7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그럼 지금 한번 해보자. 인터넷 되니까 노트북 가지고 있으니까 면접 평가표 이렇게 한번 쳐보라. 어떤 게 나오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양식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양식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면접 평가표 예시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만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저 평가표 양식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르겠죠. 그래서 네. 저 부분은 우리가 업종별로 또는 기업별로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일반적인 폼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일반적인 그 어떤 평가표의 폼은 우리가 그 구글링, 네이버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런 정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예, 평가표 보통 어. 내용 그 이제 예전에 우리 저기 유쌤께서도 그 뱅쌤도 예전에 그 면접관 하실 때 그 면접 평가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띄워주신 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그 평가표를 보면은 예, 평가표 그 양식 비교했을 나오죠. 때 네.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가요? 지금 저도 뭐 지금 우리 면접 평가표 의시해 가지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시네. 네. 그 면접 평가표가 기업별로 저희도 이제 그 제가 인사부에 있을 때 네.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고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아. 직접 만들고 저 항목들을 제가 이제 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 항목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 우리 사회과학적인 어떤 정답이 딱 없듯이 저 항목 안에도 참 엄청난 철학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기업들의 이 자료를 이렇게 예시 자료로 좀 참고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면 인사 담당자들끼리도 좀 이렇게 쉐어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뭐, 교류가 있고 모임이 교류가 있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맡아보면 완전히 100% 동일하다라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A 은행이나 B 은행이나 또는 뭐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뭐 은행은 은행들끼리 또는 기업은 기업들끼리 어떤 그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의 어떤 틀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 방송국과 B 방송국의 어떤 그 인재상은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은행도 은행들끼리 그런 인재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근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이런 게 있고요. 대동소이하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은행 뭐 이제 저도 네이버링 구글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은행권 면접 평가표 예. 뭐 예를 들어 땡땡전자 면접 평가표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이렇게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할 것 같은데 다 내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지 않은 회사 뒤에 하다가 예. 면접 평가표를 치고 갔을 때 그렇게도 안 나오는군요. 그렇게는 네. 이거는 컨피덴셜 대외비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렇게는 자료 유출이군요, 그건요. 오픈되어질 수가 없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은 어느 정도 그냥 보편화된 이제 그 평가표 양식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네. 땡땡 은행 면접 평가표 이렇게는 검색할 필요도 없고 뭐 나오지도 않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 그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그냥 개괄적인 면접 평가표에 대한 이해를 이번 시간에 좀 높여보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은행별로 또는 기업별로 같은 업종이면 좀 대동소이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뱅쌤께서도 인사 담당자가 직접 이 표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인사 담당자가 평가 항목을 만들면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자의적일 수도 있고 네. 또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 그런다고 했습니다만 외부로 이게 뭐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특정인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로 배정이 예.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면접관을 하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양 MC께서 네. 지원을 한다. 그럼 선양 MC의 유리한 항목으로 제가 만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합격을 시키기 위한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전문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행위 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인사 담당자를 할 수가 있고 도덕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네, 분들이군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흔들림이 없으셔. 예. 그래서 도덕 지수도 높아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그 오픈이 되거나 또는 이 발각이 되거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이제 사례도 네. 있어요, 근데? 최근에 현직들? 예를 들어서 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뭐 조금 작은 그렇죠. 사례들은 많겠지만 네. 최근에 채용 비리 문제로 지금도 뭐 아직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완전히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2018년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모 은행의 지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아직도 지금 네. 맞아요. 안 좋은 데 계시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그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조금
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오픈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 면접 평가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관계돼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라는 걸 아주 오픈된 방식으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으로 같이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면접 평가표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 의심은 0.00001%도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쨌거나 인사 담당자가 저 표를 만들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체크잉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평가 항목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 예시 자료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 그게 특정 기업의 땡땡 뭐 기업의 면접 평가표다 이렇게는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그냥 보편적인 그냥 그 평균적인 폼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특징을 아까도 뭐 그냥 우리가 뭐 생각 없이 그냥 아까 화면을 봤을 수 있겠지만 예. 조금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 안에서도 뭔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혹시 두 분께서도 발견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발견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시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태도 자세에 대한 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해당 파트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렇죠. 그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죠. 뭐 그 지식적인 부분들,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쪽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예. 그 제가 좀 더 힌트를 주거나 좀 더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류 전형 합격하고 필기 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 네. 라고 하면 필기 시험이 합격 딱 발표가 나서 여러분들이 합격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면접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 액션이 들어가는 그 면접 준비를 위해서 액션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땡땡 기업에서 면접을 뭐 보지? 뭐 예를 들어 토론 면접 보나, PT 면접 보나, 인성 면접만 보나 이렇게 면접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 그 표현보다 지금 우리 면접 평가표를 보면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이 평가 항목들에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성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지금 평가하는 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항목들에 대한 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그 생각보다 많고 뭐 예를 들어 설득력이나 논리력이다, 뭐 표정이다, 태도다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땡땡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땡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요 어떤 평가 항목, 요 평가 항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적은 거죠.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요게 어떤 첫 번째 이제 특징인 거죠. 요 특징을 알고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태도 자세에 대한 부분에 있었는데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죠. 생각 때문에 거기에 되게 일관돼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별로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편적인 질문을 또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예. 라고도 되물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죠. 예. 그럼 왜 그걸 질문하지 않냐? 왜 그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땡땡 전자에 지원했다. 그럼 반도체 뭐 팔공정에 대해서 아냐? 뭐 이런 지식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질문은 만약 그게 그렇게 중요했더라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인사 담당자들은 필기 시험을 더 두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했더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면접에서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 내용이 중요했더라면 네. 여러분들에게 면접 전에 필기 시험을 한 번 더 봤을 것이다. 왜 인사 담당자가 다 모든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게 중요했더라면 말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과 그 필기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면접 과정까지 이제 와서 면접에서 뭐 어떤 대화나 질문들을 이제 주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면접 프로세스를 기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재 MC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그럼 그게 면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중요했더라면 면접 과정 전에 필기시험이 한 번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만큼 지식적인 부분은 네. 우리가 시험으로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내가 필기 시험 잘 통과했으면 너무 그렇죠. 그런 해당 전공이나 지식에 대한 거에 목매지 말고 그렇죠. 그 외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그다음 일차적으로 나머지 맞아요.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게 이게 면접인데 우리 취준생분들, 학생분들은 필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뭐 코딩 테스트건 뭐든 뭐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필기 시험을 봤단 말이죠. G사식은 그냥 뭐 경제상식이건 뭔가 필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간다 그러면 이 필기 시험하고 면접하고 과정을 자꾸 엮으려고 해요. 맞아요. 엮으려고 하면서 필기 시험에 봤던 그 지식적인 내용들이 또 면접에도 또 나올 것이다. 또 면접에서 또 지식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면접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그건 적어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비중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면접에 대한 지식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중요치 않고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필기 시험을 통과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커버가 됐다라고 하고 지식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면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식은 뒤로 좀 밀어놓고 면접 외적인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이제 골자입니다. 한 7분 남았는데 그 골자를 좀 이제 풀어주시죠.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그 면접 평가표 양식을 봤을 때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순발력이다 또는 논리력이다 설득력이다 이런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의 평가 항목. 자, 이 순발력이다, 논리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항목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반도체 팔공정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이거를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어떤 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이 순발력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또 논리력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적어도 면접관들은 순발력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할 텐데 이거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보다 더 큰 부분이 순발력이다, 논리력이다, 언어 표현력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어떤 틀을 통해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이 말을 하는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면접관들은 100명 중에 99명 아니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지식을 통해서 이 어떤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말을 하는 어떤 루틴한 틀, 이 바탕을 통해서 중요하군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발력이 평가가 되고 논리력이 평가가 되고 언어 표현력이 평가가 되고 설득력이 평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순발력, 설득력, 논리력, 언어적 표현력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팔공정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난리지가 전달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순발력이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발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고 또 언어적 표현력을 통해서 이제 또 면접 준비를 하고 이게 면접의 본질인데 이 부분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좀 우리 면접 평가표를 보고 좀 핵심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변쌤께서 항상 그 비언어적인 요소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말하는 네. 뭐 습관이라든지 네. 표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오늘 면접 평가서를 봐도 드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면접 또 인사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메르비안의 법칙을 많이 인용을 그렇죠. 합니다. 알버트 메르비안의 예. 법칙. 저도 엄청 얘기도 방송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이야기했던 적이 예. 있고요.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55%가 상대방이 전달을 받고 그분의 청각적 요소를 통해서 38%가 전달이 되고 네. 언어적 요소, 지식적 요소를 통해 가지고 7%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 100분의 7밖에 메르비안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칙인데. 언어- 그렇죠. 네, 우리가 지식이.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이 7%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내 눈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까?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어느 정도 살짝 훈련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까 하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취준생들은 이 부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하지 않는 이유가 내 표정이 어때서, 내 아이 컨택이 어때서, 내 목소리가 어때서 라고 하는 나는 괜찮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자기 착각. 예. 첫 번째는 자기 예, 착각.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을 거야 라고 그렇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예. 그렇죠. 그거보다 지식이 더 중요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8공정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네. 반도체 8공정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필기시험에서 다 지났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람 그 자체가 면접에서 이제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어적인 요소 이외에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네. 하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하지 않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네. 물론 필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필기 통과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필기를 통과한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필기 통과하고 나면 되게 대단한 부분인 건데 그 다음을 걱정하는 분도 너무 많고 그 다음도 계속 필기했던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저희 분야도 그렇고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면접에 일단 올라갔다면 이거 준비 똑바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한 2분 남았으니까요. 예. 그거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면접에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했죠. 자, 제가 아까 면접에서도 지식적인 부분은 나온다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예를 들어 반도체 8공정 아까 예를 들었지만 반도체 8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지식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발력이 전달이 되고 표현력이 평가가 되고 논리력이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 말을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본질적으로 면접관에게 전달되는 거는 이 지식이 전달되는 게 지식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을 말로 하는 그 과정, 그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람 자체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게 이게 면접이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게 그게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면접관들,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을 빼고 필기시험을 한 번 더 봤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지식이 중요하다면. 근데 여러분들의 면접을 보는 이유는 이제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된 지식, 그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거 이외에 우리 조직이랑 잘 맞는지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라고 하는 이 과정이 면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준비하지 말라,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면접관들은 90%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비언어적인 요소를 면접평가표 항목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사는 생각보다 면접관들은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1점부터 10점까지 줍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언어적인 요소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예. 내가 뭐가 부족할 것 같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네. 나도 뭔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꾸 비언어적인 요소를 검증받아보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면접 준비를 좀 방향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예.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완타치는 그렇다면 네. 예. 한마디로 예.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평가하는 지식을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면접은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